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혹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쿵쾅쿵쾅 뛰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가? 로또, 돈, 일, 명예, 승진, 독서, 글쓰기, 야구, 골프, 낚시, 옷, 명품, 자동차, 쇼핑,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무엇에 설렐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한데 막상 생각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질문을 할 여유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삶의 목표를 갖게 된다. 내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 흔들리거나 주춤하는 시기가 온다고 해도 가치와 지향점이 명확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허겁지겁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다. 그러니 자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맨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틀과 궤도 안에서 살아간다. 남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다. 세상과 타인이 제시하는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돈을 벌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땀을 흘린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따른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믿는다. 안타깝게도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다 보면 막막해진다. 내가 진정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의미 있는 일, 가슴 뛰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오는 혼란이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몰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많은 책에서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주문이다. 며칠 뒤면 시험이고 당장 취업을 못해 고민인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가 대기 중인데 현재를 즐기라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수동적인 노력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타인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기 위한 노력 말이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라.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해보자. 처음부터 누구나 작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글을 쓴다고 한 권의 책이 완성되지 않으니 말이다.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사색의 강도를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매일 글을 쓰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전체 구성은 어떻게 설계할지,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서술 방식을 선택할지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진정성을 녹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꾸준한 습작을 통해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실력이 쌓여 상당한 수준의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간할 수도 있다. 자신의 땀방울이 들어간 책이 서점에 진열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면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바로 호지자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락지자다. 이렇게 단계를 높이며 즐기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학문을 업으로 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노력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다. 성과를 얻으면서 연구와 공부를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점차 몰입하면서 즐기는 경지에 이른다. 즉, 지지자, 호지자, 락지자의 순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즐거움의 경지를 맛보는 것이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살자. 회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다. 어느 순간 성과를 내고 일에서 인정을 받으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이 좋아하는 단계다.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도 대단한 것이다. 적어도 일이 지겹고 힘겨운 밥벌이 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 즉 일 자체를 즐기는 락지자가 있다. 이 단계에 오르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신나고 사업이 즐겁고 앞으로 할 일이 기대된다. 오르기 힘든 경지이지만 이 단계에 오른 사람은 성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누구보다 강한 동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일에 매진할 테고 그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락지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먼저 지지자와 호지자의 경지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 즉 노력이 필요하다.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배운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다. 비단 회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동기는 금세 사라진다.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하며 더 큰 그림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호지자를 넘어 락지자의 경지에 오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즐기게 된다. 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혀 즐기자. 공자도 강조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즐기는 사람이다. 인생은 단번에 승부를 내는 단거리 게임이 아니다.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너무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금방 지치게 마련이다. 42.195km를 뛰어야 하는 마라톤인데 100m 안에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초반에 힘을 다 쏟아버리면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힘들다. 주변 유튜버들을 보면 구독자 수가 빨리 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이들이 꽤 있다. 하지만 성공한 유튜버들이 처음부터 구독자가 많았을까? 그 단계로 가기까지는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은 분명
꾸준히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신한 기획을 시도하면서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양질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1명, 2명 구독자들이 모이고 지금의 성과를 이룬 것이리라. 그러니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꾸준함의 힘을 믿어보자. 초반에 에너지를 한껏 쏟을 것이 아니라 힘을 줄 때와 뺄 때를 구분하면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쉽게 불타오르면 쉽게 꺼지는 법이다. 작가의 꿈을 꾸고 있다면 무라카미 하루키나 정유정 작가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너댓 시간씩 글을 쓰겠다며 욕심을 내기보다는 하루 1시간이라도 매일 글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해야 일을 지속할 수 있다. 처음 한 달간 이런 습관을 잘 유지하고 이것이 몸이 배면 시간을 차츰 늘려가면 된다. 꾸준한 글쓰기가 익숙해지면 매일 몇 시간씩 글을 쓸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 목표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가끔은 욕심을 내려놓고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단박에 승부가 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하게 달려 완주해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 지금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자. 나는 오늘도 중용의 도를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삶은 매 순간이 발자국이 만든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하지만 목표나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긴 인생이 되기도 한다. 하루하루 희노애락에 빠져 살거나 당면한 생계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바쁘게 살 때는 회사에서 진급하고 아이들 양육과 교육에 전념하고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것만 신경을 쓰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 일들을 다 이룬 뒤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퇴직 후에 하면 너무 늦다. 요즘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나이 40에도 은퇴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해도 대개 50대에서 60대엔 은퇴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는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평생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꿈을 꾸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세다. 공자는 비록 살아생전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꾸준히 학문을 닦고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의 노력은 후학을 양성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꿈을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니 허투루 살지 않는다. 누구보다 노력하고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도 괜찮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다. 부와 명예를 이룬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물일 따름이다. 꿈을 꾸고 그것을 향해 평생 도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 삶은 목적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옮겨가는 발자국으로 결정된다. 현재를 즐긴다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현재를 즐긴다는 것은 저자의 말처럼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쌓여 있을 때 즐긴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의 가치관이 정립된 상태에서의 큰 목표가 있다면 노력을 통해 현재의 삶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우선은 가족이었고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의 여정에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했던 시기에 배우자가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왜 그러냐고,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왜 행동을 그렇게 하냐고, 왜 성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나와 생각이 다르냐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 생겼을 감정들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과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 배우자를 그대로 인정하게 되자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 행동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 성과와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부딪힘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중 실천편에서 일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책 속에는 한 단락이 넘어갈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논어 한 줄이라고 나오고 한글 필사와 나의 생각을 적는 란이 있어요. 실천편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논어 한 줄을 보면 1.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2.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3.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4. 아침에 인생의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미소님도 4가지를 필사해보고 미소님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새벽에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읽은 내용 중 깨달은 것을 필사하고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8명이 함께하는 모임인데요. 친구들과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서로에게 해주고 일상에서 깨닫는 것과 실천할 것을 함께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혼자 할 때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꾸준히 지속하기가 힘든데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모이고 시스템을 갖추면 그 힘은 강력해집니다. 독서하는 모임으로 만난 친구들은 7개월 이상 매일같이 함께 실천해 오면서 독서 습관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을 준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 시간을 이렇게 매일 긍정적으로 시작하니 하루가 활기찰 수밖에 없겠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하며 더 큰 그림으로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자에서 호지자, 그리고 락지자 순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즐거움 경지를 맛보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락지자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통해 지지자와 호지자의 경지를 넘어서야 하니 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혀서 즐겨보기로 해요. 공자도 강조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즐기는 사람입니다. 미소님도 즐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랄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